자, 6주차 1차 시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게 되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진도 나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공식들이 참 많다고, 여러분들 조금 이 공식들 좀 잘 배워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71페이지까지 그 쭉 공식들이 나와 있는데, 이 공식들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다 외워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혹시 공식을 조금 지금 기억을 못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공식을 틈틈이 조금 외우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자,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67페이지예요. 자, 페이지는 자, 67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그 정리 2.3.3에 자, 뭐가 나오냐면 덧셈 정리라는 게 나옵니다. 덧셈 정리. 예. 일단 이 덧셈 정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69페이지로 넘겨서 보시겠어요? 69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예제 2.3.4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냐면 사인 75도랑 사인 15도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뭐냐니까 우리가 앞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실수화 시킬 수 있는 각도의 값은 특수각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뭐 0도, 30도, 60도, 90도 더 나아가서는 180도, 파이까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수각들에 대해서만 그 삼각함수의 값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 그것 외에도 이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라면 조금 더 많은 각도에 대한 값을 우리는 실수의 값으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덧셈 정리를 배우게 되는 건데, 일단 이 덧셈 정리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또 소개를 해보게 되면 그 68페이지랑 68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증명 과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시간이 없고 사실은 뭐냐면 이 덧셈 정리를 증명을 해라라는 문제는 아마 많이 못 접하실 겁니다. 예. 근데 뭐냐면 이 공식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들 더 많이 접하게 될 거거든요. 당장 그 예제 2.3.4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제 2.3.5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식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을 더 많이 접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식들이 왜 이렇게 증명이 되는지를 분석을 해보기보다는 그냥 이 공식들이 이렇게 되는 거 소개 정도만 제가 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정리 2.3.3을 보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있죠. 근데 일단 먼저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뭐냐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거든요. 일단은 처음에 소개되어지는 공식이. 근데 보세요. 자, 이게 공식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무지막지하게 이 6개를 그냥 단순하게 외우시지 마시고 조금 원리를 파악을 해서 이렇게 외워보시는 걸 좀 권장을 할게요. 자, 뭐냐면 이 베타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은 것이 결국 뭐예요? 그 두 번째에 나오는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공식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어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우변 같은 경우는 그럼 그대로 생각해 처리해주면 되겠죠. 사인 알파의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알파의 사인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공식대로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그대로 마이너스 베타를 우리가 사사분면에 있는 각이라 생각해 주게 되면 이게 그대로 코사인 베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 마이너스 베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사분면 각이니까 사인 값은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공식을 거기에다가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만 집어넣어 주게 되면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공식을 유도해낼 수 있죠. 자연스럽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베타를 이용해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면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공식들만 그 폼을 여러분들 외워주시게 되면 굳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공식들은 따로 외워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요령껏 여러분들 또 외워주시는 것을 좀 권장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 사실 뭐냐면 이 알파 플러스 베타들에 대한 공식들만 알면 그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만 집어넣어주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공식들도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 형태다 보니까 그 알파 플러스 베타들에 대한 공식들만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의 사인 알파의 사인 베타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의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된다는 사실. 네,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자리에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만 집어넣어서 또 오변을 정리해주게 되면 그게 뭡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들에 대한 또 공식이 유도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건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공식을 좀 더 외워주실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공식을 외웠다라는 전제하에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제 2.3.4를 볼게요. 자, 2.3.4를 보게 되면 사인 75도와 사인 15도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사인 15도 사인 75도부터 우리가 한번 구해보게 되면 사인 75도부터 구해보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45도 플러스 3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덧셈 정리 공식을 이용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사인 45도 코사인 30 플러스 코사인 45도 그 다음에 사인 30 일단 특수각들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기본적으로 외워주실 수 있어야 돼. 이건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제가 언급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외우고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이 영상을 멈추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표를 본 다음에 특수각들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삼각비의 값을 본 다음에 영상을 계속 재생하는 것을 권장을 할게요. 됐죠? 네. 그렇게 되면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역시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사인 30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쭉 계산해 보게 되면 답은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된다는 사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인 15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인 15도는 이제
45도 마이너스 30도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제가 여기서는 안 하도록 할게요. 일단 15도 하면 여러분들 해보세요. 아시겠죠? 45도 마이너스 30으로 표현을 해서 앞에 있는 그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덧셈 정리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고, 예. 됐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정리를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제 2.3.5도 한번 볼게요. 자, 예제 2.3.5를 보게 되면, 자, 일단 알파는 1사분면의 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베타는 2사분면의 각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문제에서 준 게 뭐냐면, 자, 사인 알파 값이 뭐다? 루트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사인 베타 값이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뭘 구하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공식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겠지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도 그렇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도 그렇고 뭐냐면 4개가 필요했어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이것들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공식들이었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해라는 겁니까?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를 구해주게 되면은 다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먼저 코사인 알파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코사인 알파부터 구해보게 되면, 자, 우리가 떠올리셔야 돼요. 자, 코사인 제곱 알파는 일단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인데, 알파가 1사분면에 있는 각이라 했거든요. 알파가 1사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했으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부 다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아닌 그냥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되겠죠. 예. 만약에 코사인 알파가, 그러니까 알파가 만약에 2사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한다면, 알파가 만약에 2사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한다면 코사인 알파는 그냥 루트가 아닌 마이너스 루트로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왜냐면 알파가 2사분면이면 코사인 알파 값은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가 돼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지금 알파가 1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알파는 플러스 루트가 된다는 사실까지 좀 여러분들 잡고 계속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 루트의 1 마이너스의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사인 알파의 값이 루트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계산해 보게 되면 3분의 2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된다는 사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코사인 베타의 값도 한번 구해보게 되면, 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베타가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베타가 2사분면이라고 했잖아요. 베타가 2사분면이니까 여기다가는 이제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부호 판단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반드시 이 마이너스를 꼭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뭐가 돼요? 마이너스의 루트, 자, 사인 베타가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사인 제곱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자, 이것은 마이너스에 계산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자, 4분의 3이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공식 그대로 다시 한번 외웁니다.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의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쭉 대입만 해주면 돼요. 이제 자,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를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 루트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알파는 루트 3분의 루트 2고
사인 베타가 2분의 1이니까 이거는 2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2루트 3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도 한번 구해보게 되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도 한번 구해보게 되면 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럼 뭐가 돼요? 자 코사인끼리 곱해준 거면 마이너스 2루트 3분의 루트 6. 그 다음에 사인끼리 곱해준 게 2루트 3분의 1. 그러니까 답은 2루트 3분의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사실. 됐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를 빼내게 되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답이랑 같은 답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예제 2.3.6을 풀기 이전에 좀 몇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자 문제에서 일단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다음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일단 먼저 이거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일단 식부터 한번 적어보게 되면 자 위에 있는 식을 그러니까 위에 밑에 있는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y는 뭐를 바꿔서 1차함수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럼 이 식 자체는 뭐가 되냐면 y는 3x-2가 되겠죠. 밑에 있는 식은 이제 뭐냐면 y는 2분의 1의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 y를 넘기고 그러면 양변에 2로 나눠준 케이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하나씩 한번 보게 되면 이걸 우리가 기역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니은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기역식을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자 y절편이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3이니까 대충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요런 식으로 네,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울기가 일단 양수니까 네. 자 요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y절편이 2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자 일단 요점 좀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네요. 요점 자체가 뭐냐면 3분의 2가 되는 거 아시겠죠? y에다 0 집어넣어서 나온 x값을 찾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자 니은식 같은 경우는 일단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자 x절편을 한번 조사해 보게 되면 x절편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대략 한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대충 요런 식으로 요렇게 네,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게 뭐다? y는 2분의 1의 x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거는 결국 요각이 될 거 아니에요. 요각을 우리는 편의상 세타라고 우리가 두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 y는 3x-2 그러니까 이 기역식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니은식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할게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세타를 알파와 베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가능하죠. 뭐냐니까 이 세타라는 것은 자 세타와 베타를 더한 것이 알파는 같잖아요. 그죠?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그와 이웃하지 않는 외곽의 크기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이용해 보게 되면 결국엔 세타 플러스 베타는 알파니까 여기서 세타의 값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자 그러면 이걸 알파랑 베타라고 왜 뒀느냐? 우리가 뭐냐면 어떤 직선이 있을 때 그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각의 탄젠트 값이 뭐냐면 뭐였어요? 바로 기울기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기울기를 보고 탄젠트 알파 값과 탄젠트 베타의 값을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자 탄젠트 알파 값 알파는 뭐예요? y는 3x-2라는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잖아요. 그죠? 알파 값이. 그냥 그 알파 값의 탄젠트 값이니까 그게 뭐라고 했어요?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같은 이치대로라면 결국엔 탄젠트 베타 값이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죠? 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거는 이 세타의 값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세타의 값이 주어지고 세타의 값이 이런 식으로 알파로 베타로 표현을 가능하고 그 알파와 베타에 대한 탄젠트 값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탄젠트 세타의 값을 우리가 한번 취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앞에 덧셈 정리 공식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구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1 플러스 2분의 3 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해보게 되면 2 플러스 3 그 다음에 이거는 6 마이너스 1이라서 1이 되죠. 네. 그러면 탄젠트 값이 결국 뭐다? 탄젠트 세타 값이 결국 뭐다? 1이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 세타 값이 1이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세타가 뭐다? 45도 4분의 파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타 값을 구해줄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예제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국 그 1차 함수의 기울기를 우리가 보고 그 각도의 탄젠트 값을 읽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직선의 기울기는 뭐랑 같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의 탄젠트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요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고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지금 덧셈 정리까지 지금 소개를 했고 자, 그 밑에 70페이지에 문제 2.3.2 있죠? 이건 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풀어드렸던 예제들이랑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제들을 좀 잘 풀이 과정을 잘 보셨다면 여러분들 무리 없이
이 문제들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백악공식과 반각공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백악공식과 반각공식을 한번 보게 되면 2알파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하고 그 다음에 2분의 알파에 대한 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있는데 이 반각공식 같은 경우는 제곱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고 드리고 싶냐면 이 백악공식과 반각공식은 일단 이 공식이 유도된 그 시초점이 뭐가 되냐면 앞에서 했던 그 덧셈 정리입니다. 덧셈 정리에서 자연스럽게 유도된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니까 자 정리 2.3.4부터 한번 볼게요. 정리 2.3.4를 한번 보게 되면 사인 2알파부터 한번 볼게요. 자 사인 2알파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잖아요. 요렇게도 표현 가능하죠. 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자체가 폼이 뭡니까? 앞에서 배운 우리가 덧셈 정리해서 베타 자리에 알파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앞에 공식들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볼까요? 자, 덧셈 정리를 6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 베타 자리에 알파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된다? 그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두 개가 더해진 형태가 되니까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되죠? 예. 요런 식으로 그냥 베타 자리에 알파만 집어넣어 줘가지고 바로 공식을 유도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코사인 2알파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인 거니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공식에서 베타 자리에 알파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뭡니까?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근데 이거는 뭐 제곱이 있으니까 또 변형이 가능하겠죠. 자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도 바꿀 수도 있고 반면에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바꾸게 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게 되면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탄젠트 2알파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탄젠트 알파 플러스 알파인데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덧셈 정리 공식에다가 넣어보게 돼서 계산해보게 되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 분의 2 탄젠트 알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리 2.3.5는 더 쉽습니다. 정리 2.3.5는 그 백악 공식에서 코사인의 백악 공식을 100% 활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유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자 뭐냐니까 자 여기서 코사인 2알파가 결국에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니까 자 이것만 따로 떼내서 한번 볼게요. 코사인 2알파가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니까 자 자리를 바꿉니다. 자리를 바꿔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 사인 제곱 알파가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찾고자 하는 식이 바로 유도가 된다는 겁니다. 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그 알파 자리에 2분의 알파만 집어넣어주게 되면 책에 나와 있는 형태랑 같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책에는 지금 2분의 알파라고 지금 표기되어 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요 폼, 그러니까 사인 제곱 알파는 이렇게 알파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게 여러분들 공식을 이용을 하실 때 더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코사인 알파를 2알파를 이렇게 만약에 가져오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2 코사인 제곱 알파가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알파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 이렇게 되는 것도 아시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2분의 알파로 외우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나중에 공식을 이용을 하기가 더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 2.3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분의 알파 이런 형태를 따로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더 공식을 이용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그냥 뭐 그대로 대입만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외워주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그러면 뭡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을 우리가 취해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탄젠트 값도 바로 유도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가 된다?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죄송합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이렇게 되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정리까지 지금 소개를 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삼각함수 파트에서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공식들을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막막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뭡니까? 다 어찌 보면 조금만 우리가 기본 베이스들만 우리가 외워주게 되면 그 나머지 것들 전부 다 그 파생되거나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어서 나오는 공식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들만 조금 쏙쏙 집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거나 해서 뭐 굳이 여러분들 그 공식을 외우는데 부담을 느낄 필요성은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공식 외우는 건 너무 싫거든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과정을 조금 익혀 놓으시면 나중에 계산할 때도 뭐 실수도 덜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자 이에 맞는 예제들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리 2.3.4에서 설명했던 거는 매각공식과 반각공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 자 예제 2.3.7이랑 2.3.8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3.7 같은 경우는 자 제1 4분면의 각 알파에 대하여 사인 알파의 값이 3분의 2면 뭐 다음을 구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1, 4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했어요. 알파는 1, 4분면 각.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주어진 게 사인 알파는 3분의 2라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200각 공식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사인 2알파, 코사인 2알파 값을 구해주라 이 얘기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자, 사인 2알파 같은 경우는 그럼 공식을 이용해 보게 되면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코사인 알파 값을 바로 찾아줄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알파가 1,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가 된다는 사실. 만약에 이 알파가 역시 마찬가지로 2, 4분면이나 3, 4분면에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코사인 알파가 그냥 루트가 아닌 마이너스 루트로 나와야 된다는 거. 이 부분 좀 여러분들 염두에 두세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사인 알파가 3분의 1라 했으니까 이거는 1 마이너스 9분의 4 해서 3분의 루트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코사인 알파 값이 까지 우리가 구해보게 되고 난 다음에 대입을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5 루트 5 그래서 9분의 4 루트 5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2알파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 세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제일 앞에 있는 거 소개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코사인 제곱 알파는 9분의 5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자 사인 제곱 알파는 9분의 4 그래서 9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반각공식에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3.8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알파를 4, 4분면에 있는 각으로 줬네요. 근데 자 사인 알파 값이 뭐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이랬을 때 사인 2분의 알파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사인 2분의 알파 딱 봐도 이거는 그냥 바로 반각공식 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곱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인 제곱 2분의 알파 그러면 우리가 공식을 쓸 수가 있죠.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있는 사인 알파 값으로 코사인 알파를 구해주게 되면 이 값 바로 찾아줄 수 있겠죠. 코사인 알파 값을 구해보게 되면 자 알파 값이 4,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값도 마이너스 또 안 붙겠네요. 그죠? 루트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루트 자 1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해보게 되면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끝까지 계산해보게 되면 이건 뭐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될 것이고 번분수 우리가 고쳐주게 되면 6분의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문제도 구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인 2분의 알파의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사인 2분의 알파 값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6분의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루트 6분의 자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2인데 자 이거는 지금 이중근호거든요. 이중근호인데 여러분들 이걸 푸는 것을 배우셨는가 안 배우셨는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요런 거 자 3 마이너스 2 루트 2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더해서 3이 되고 곱해서 2가 되는 요런 숫자를 일단 찾아보는 거예요. 숫자 자연수 2개 그러면은 2랑 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다 요것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거든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것은 여기 앞에 요 2라는 숫자가 있을 때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금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해볼게요. 요런 형태일 때, 자 여기서 A와 B가 자연수예요. 그러면은 A와 B가 자연수라고 했을 경우에 식 자체가 이런 형태가 있죠. 루트 자 A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AB 이게 지금 이중으로 근호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이중근호를 푸는 게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된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이렇게 된다는 사실. 됐죠?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요 2라는 숫자가 앞에 있어야 되고 여기서 A보다는 B가 더 커야 된다는 사실. 예. 요렇게 된다라는 거. 요렇게 됐을 때만 우리가 뭐다 이중근호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형태로. 아시겠죠? 예.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근데 보게 되면 알파가 4사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알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2사분면 이하에 있는 각이 되겠죠. 2사분면의 이하의 각이 될 테니까 결국에는 무조건 사인 값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지우고 그냥 플러스로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자, 이 이중근호를 왜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제곱을 해보시면 돼요. 제곱을 해보면 여러분들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루트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를 제곱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자 A 그 다음에 플러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루트 A 루트 B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주게 되면 근데 이걸 제곱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뭐예요?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는 결국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A 플러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AB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근데 A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붙일 필요 없이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중근호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됐죠? 어쨌든 이중근호를 푸는 방법대로 이렇게 풀어보게 되면 답이 뭐가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사실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네. 보자. 시계 얼마나 지났나? 44분. 6분 쳐야 되는데. 일단 진짜 더 나가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으니까 자 밑에 있는 문제 2.3.3에서 2번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저도 웬만하면 빨리 맞춰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오프라인 강의였으면 제가 제 재량껏 좀 5분 정도 일찍 맞춰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남으니까 50분이 안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 좀 어떻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50분이 넘어야만 된다라는 거 좀 여러분들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연습 삼아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문제 2.3.3을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예제 2.3.7에서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자, 일단 중계 알파는 3, 4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했고요. 코사인 알파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사인 2분의 알파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반각공식을 써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런 식으로 일단 공식을 적용해 볼 수가 있고, 그럼 쭉 계산해 보게 되면 2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계산해 보게 되면 3분의 5가 될 거고, 번분수 계산해 보게 되면 6분의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6분의 5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지금 사인 제곱 2분의 알파가 아닌 사인 2분의 알파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사인 2분의 알파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5 이렇게 될 텐데, 자, 알파가 결국에 3, 4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알파는 당연히 아무리 많아봤자 2, 4분면에 있는 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많아봤자 2, 4분면에 있는 각이 될 테니까 이거 자체가 결국 뭔데 사인 값이니까 양수가 돼야 돼서 그냥 루트 6분의 5 유리화까지 해보게 되면 6분의 루트 30 요렇게까지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6주차 1차시 강의거든요. 6주차 1차시 강의인데 일단은 2차시 강의하고 3차시 강의까지 하게 되면 일단 제 목표는 이게 초월 함수의 극한까지 나가는 게 제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많이 빠듯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나갈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그래프 진도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 진도를 나갈 테니까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씨, 이거 마칩니다 했는데 1분 30초나 더 남았네. 일단은 마무리 서까지 했는데 일단 뭐 조금만 더 해볼게. 조금만. 일단 사인 함수, 그러니까 삼각 함수의 그래프는 주기 함수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73페이지의 그림들만 보더라도 그 그래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은 그림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까지 주기 함수로 형태로 그려진다라는 걸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몇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뭐 나중에 함에서 배우게 될 거지만 뭐 최대값 뭐 이런 말도 있을 것이고, 주기 뭐 원점 대칭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거는 그때 가서 2차시 6주차 2차시 때 공부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정말 끌기 어렵네요. 일단 네, 삼각함수 그래프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